저번에 우리가 136쪽까지는 풀이했고 137쪽에 자 974번에 주원이가 답을 알았습니다. 도현이 1번 열차의 길이는 90m 열차의 속력은 30, 단위까지 말해준다면 30, 단위가 미터인가? 속력의 단위 생각을 안 나오고 속력의 단위로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킬로미터. 아니 킬로미터는 거리의 단위지 속력의 단위라고 했을 때는 그냥 킬로미터나 그냥 미터만 붙이면 그건 속력의 단위가 아니죠. 속력의 단위는 도연아 분속인지 초속인지 시속인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킬로미터 미터 이런 게 붙어야지. 그치? 그러면은 방금 네가 열차의 속력을 30이라고 말했잖아. 그 열차의 속력의 정확한 단위가 뭘까요? 초속 30m. 그렇지, 그렇게 대답해야 돼. 초속 30m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치? 거속시 문제는 특히나 단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75번 주원이 시원이 풀었어? 도현이 풀었대요. 그래 도현이 3번. 3번 그렇죠. 976번에 2번이었고 977번 주원이 27번이요. 977번 2번 그렇죠. 78번 시원이 풀었어? 풀었는데 응. 답을 못 알아보겠어? 네. 아니 얼마나 지저분하게 썼으면 답을 못 알아봐. 아니 못 알아보는 게 뭐 답이 뭐래? 25? 25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979번 지우 2번 까비 준이 1번 그렇죠. 자 그리고 뭐 980번은 800g이었고 하나씩 풀어보면 974번은 도현아 어떻게 풀었어? 걸려요? 이거 뭐냐 이거 일단 요것도 이제 뭐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지금 그 철교가 있는데 요렇게 기차가 들어가고 얘가 찍찍폭폭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 열차의 길이를 이렇게. 속력 구하는 식을 해가지고 열차의 길이를 x 미터로 잡았을 때 속력 구하는 식을 써가지고 두 개의 조건이 있으니까 두 개를 갖다가 해가지고 풀었어요. 첫 번째 상황은 지금 길이가 720m인 철교를 가는 건데 열차의 길이가 x 미터니까 총 이동 거리가 얼마가 되죠? 720 더하기 x요. 그쵸. 총 720 더하기 x 미터를 가는데 몇 초가 걸렸다? 가는데 27초. 27초가 걸렸다.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차의 속력 27분에 바로하고 720 더하기 그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27분의 720 플러스 x 요게 열차의 속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식이 되는 거죠. 그쵸? 맞죠? 근데 똑같은 식을 두 번째 상황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상황은 이제 터널인데 터널의 길이가 1260이고요. 그 다음에 기차의 길이 똑같이 x니까 자, 두 번째 그림에서는 주은아 총 이동한 거리가 얼마인 거야 지금? 그치. 그리고 그때 열차의 속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45초가 걸렸다 그랬으니까 요 상황에서의 열차의 속력은 뭐라고 써야 돼요? 45분의 1260 플러스 x 그렇지. 그런데 이 열차의 속력은 일정하다 그랬기 때문에 요 분수와 요 분수는 서로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똑같다. 그러면 얘를 이제 잘 계산해보면 x가 나올 거고 계산해서 나온 x를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속력도 나오겠지. 그죠? 요걸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양변에 이거 얼마 곱하면 될까요?
27과 45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일까? 아니 130. 135. 그쵸? 135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 135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시연아, 좌변은 얘랑 약분되고 얼마가 생겨? 5가 생기지? 5가 분배되겠죠? 그러면 3600 플러스 5x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135 곱하면은 얘랑 약분되고 얼마가 생겨? 3이 생기죠? 여기다 3 곱하면 얼마지? 780. 그치? 그리고 플러스 3x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항시켜가지고 계산하면은 2x가 자 넘어가면은 이거 180인가요? 그럼 x가 90, 그치? 그러면 x는 우리가 이제 열차의 길이로 잡았던 거니까 열차의 길이가 90m구나 이렇게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열차의 속력은 이 분수 자체가 지금 열차의 속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치? 요 분수식에서 요 x 자리에다가 방금 찾은 90을 띡 넣어주면, 그러면 27분의 810인가? 네. 그죠? 27분의 810이면 30 이렇게 나오겠지. 30. 열차의 속력은 30인데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속력을 쓸 때는 이렇게만 써놓으면 너무 다양해, 단위가. 그치? 그래서 정확한 단위로 아까 뭐라고 썼었죠? 그치? 초속 30m라고 썼었죠. 왜냐면 이 문제에서 내내 시간의 단위는 초를 썼고 길이의 단위, 거리의 단위는 미터를 썼기 때문에 속력의 단위는 초속 땡땡 미터가 된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5번. 975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이제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표현이 보통 974번처럼 뭐 철교나 뭐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975번에는 보이지 않았다. 맞아요.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40초가 걸렸고 길이가 1290m인 터널을 통과할 때는 열차가 1분 2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 요게 이제 다른 문제랑 조금 다른 점이지, 그치? 네. 그러면은 주원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자, 터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열차가 지금 요렇게 돼 있을 때 요때는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보이다가 계속 보이죠? 보이다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데는 언제예요? 쏙? 그쵸. 꼬리까지 싹 들어갔을 때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이때 시간 타이머를 눌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때 타이머를 눌러가지고 얘가 이제 칙칙폭폭 해서 안 보이다가 언제 다시 보이기 시작해? 그치. 기차의 머리가 이렇게 살짝 삐져나오면 그때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잰 거냐면 요때부터 딱 요때까지, 그치? 요때부터 요때까지에 걸린 시간이 지금 1분 20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때부터 요때까지 이 기차가 실제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동 거리를 생각할 때는 기차의 머리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죠, 그쵸? 네. 맞죠? 그러므로 지금 이 터널의 길이가 1290이고 1290m고 이 열차의 길이를 또 x로 잡을 거니까, 자, 이렇게 잡을 거니까, 그럼 이 지금 1분 30초, 이 80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만큼이냐? 그러면 이동 거리는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요만큼. 그쵸? 위에 그림과의 차이 알겠죠? 그쵸? 그럼 지우야, 우리가 요것을 식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1290 빼기 x가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지원아, 이 그림에서 지금 요렇게 통과하는데 지금 80초가 걸린 거잖아?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차의 속력은 뭘까? 그치? 시간분의 빼기 x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문제랑 조금 다른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표현은 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죠? 510m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렸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이동 거리가 510에다가 열차의 길이를 어떻게 한 걸까, 주은아?
이거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했잖아. 네. 그럼 이때는 510에다가 X를 더해요. 열차의 길이를 더한 거겠죠. 그리고 시간은 40초가 되는 거니까 주은아 속력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식이 뭐가 될까? 방금 위에 문제 했던 거랑 똑같아. 974번에서 아까 속력을 나타내는 식을 두 개나 썼었죠? 그런 방식으로 975번도 표현을 한다면 속력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40분의 그거는 지금 이미 여기 해놨죠? 길이가 1200 지금 표현이 두 가지 있는 거잖아. 510m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 40초가 걸렸다. 이게 첫 번째 표현이고 길이가 1290인 터널을 통과할 때 열차가 8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 이게 두 번째 표현이잖아. 그럼 이 두 번째 표현에 대해서 그림도 그리고 거기서의 속력도 지금 나타낸 거예요. 내가 준이한테 물어본 건 첫 번째 표현 말이야. 510m짜리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 40초가 걸렸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속력식이 뭐냐고. 그치? 40분의 510 더하기 x. 그럼 이 두 개가 또 같아야 되겠죠? 일정한 속력이니까. 같다라고 놓으면 자 계산은 지우가 해보자. 양변 얼마 곱해? 80 곱하면 좌변은 1290 마이너스 x는 여긴 뭐가 돼요? 플러스 2x. 그러면은 3x가 자 이렇게 되면 270인가? 그죠? 그럼 x는 또 얼마예요? 90m네. 그치? 3번. 그치? 한 번만 잘 이해하면 조금씩 이렇게 변형되는 것들은 다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7번 틀린 사람. 농도 구하는 식 알지? 준아. 응? 뭐죠?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그지? 그게 농도지? 그 다음에 소금의 양 구하는 식은? 맞아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러면 977번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네. 소금물 160g에다가 물 40g을 넣었대요. 그러면 넣어진 상황을 생각해봐. 넣어진 상황. 그럼 이렇게 소금물 160에 물 40을 넣었으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이 얼만큼이 됐단 얘기니? 200g이 됐단 얘기지. 그치? 근데 그 만들어진 200g이 몇 퍼센트짜리 소금물이었대? 농도가 8%짜리 소금물이었대. 그럼 이 두 가지 정보가 있으면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 그 전에 먼저 소금물과 그 소금물의 농도가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무엇을 계산할 수 있어? 소금물 문제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3요소는 소금하고요, 소금물의 양하고요, 그리고 농도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소금물 문제를 구성하는 세 주인공이잖아. 그치? 요렇게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뭐하고 뭘 써놨어요? 소금물 써놨고 농도 써놨잖아. 그럼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뭘 찾을 수 있겠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때 소금의 양은 어떻게 써주나? 그치. 그럼 얼마죠? 16이죠. 그쵸? 소금이 16g 들어있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저 16g의 소금은 여기 들어있었겠니? 여기 들어있었겠니? 맞아요. 여기 뒤에 40g 이거는 순수한 물이잖아. 여기는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저기서 구한 16g이라고 하는 소금은 처음부터 여기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이 처음 소금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소금물은 소금을 몇 그램 갖고 있고, 소금을 16g 갖고 있고, 전체 소금물의 양이 얼마였던? 160g이었던 그런 소금물이란 말이야. 그럼 됐지.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소금물의 무엇을 찾으면 되니까, 농도를 찾으면 되니까. 그치? 자, 그래서 그때 농도는 얼마였을까? 뭐 분의 뭐? 농도 구하는 식이 뭐예요? 농도 구하는 식? 아까 너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럼. 근데 지금 소금물이 160이고 소금이 16이라고 말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뒤에 이거 8%는 나중에 물 섞어가지고 농도잖아. 우리가 궁금한 건 물 섞기 전에 원래 농도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소금의 양과 원래 소금물의 양을 써놓은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농도를 구해야 원래 농도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160분의 16 곱하기 100. 그럼 160분의 16이 10분의 1이잖아요. 그럼 10분의 1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예요? 10%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78번은 누가 해볼까? 지원이 짱과 도현이. 지원이가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풀 거야, 지원아? 일단 뭐부터 찾아야 될까? 내 눈앞에 있는 소금물은 어떤 소금물이에요? 내 눈앞에 지금 몇 퍼센트짜리 소금물 몇 그램이 있어? 10%짜리. 맞아. 10%짜리 소금물 200g이 내 눈앞에 지금 있죠? 뭐 그 전에 뭐 실수를 했든 뭐 했든 어쨌든 내 눈앞에는 지금 10%짜리 소금물 200g이 있는 상태지. 그지?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무엇이 궁금해? 자, 이 안에는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을까? 어, 100분의 10 곱하기 200이니까 20g이겠지, 그치? 자, 소금이 이만큼 들어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원래 목표했던 거대로 20%짜리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소금을 얼만큼 더 넣어주고 싶어, 그치? 맞죠? 그러면 이 더 넣어준 소금의 양을 뭐라고 잡을까요? 요걸 xg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요 xg을 추가를 했을 때, 그치? xg을 추가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한테는 어떤 소금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냐면, 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는 소금물은 얼마냐면 농도가 얼마짜리였으면 좋겠어? 농도가 20%짜리 소금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내 목표죠. 그죠? 자, 근데 생각해봐. 그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가게 될까요? 원래 소금이 얼마 있었는데? 그치? 원래 소금이 20g 있었는데 거기다 내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추가했잖아. 그치? 그럼 이 추가된 애까지 섞여 있을 테니까 소금이 얼만큼 들어가 있게 될까? 20 더하기 xg만큼의 소금이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전체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된 상태일까? 200. 자, 소금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소금과 물을 다 합치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전체 소금물의 양이 얼마가 됐을까? 200 더하기. 맞아요. 소금물 200에다가 소금물 x를 추가했기 때문에 소금물 전체 양도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200 더하기 x가 되는 거야. 그치? 맞지? 그럼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농도와 소금의 양과 소금물의 양을 이용해서 식 하나 딱 세우면 되겠네. 뭐 소금 은으로 시작해도 되고 농도 는으로 시작해도 되고 편한 걸로 해봐. 어떻게 할까? 20. 뭐라고? 20은 200 더하기 x분의 x분의 20 더하기 x 곱하기 100. 그쵸? 뭐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200 더하기 x가 분모에 내려가 있지만 이거는 금방 분자로 올릴 수 있죠. 그냥 얘를 어떻게 하면 되니까? 약분을 해요? 얘를 약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설마 이런 막 100이랑 이렇게 지우려는 건 아니죠? 지우려고 여기서 100이랑 200이랑 이거 약분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지? 그럼 200이랑 여기 20은 약분이 되나? 이렇게 지운다고 이렇게? 지원아, 약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똑같은 숫자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모에도 숫자가 하나, 둘, 분자에도 숫자가 하나, 둘 있는데 얘만 쏙 골라가지고 이게 20, 20 이렇게 지울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그럼 x들은 뭐야 그럼? x도 다 같이 나눠야지. 그치?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약분 못 시켜요. 그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방정식이잖아. 그치? 양변에 왜 200을 곱해요? 분모를 없애야지. 분모가 200이야. 당연하죠. 200 더하기 x를 양변에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식이? 4000이겠죠? 4000 그냥 근데 일단 요렇게 먼저 쓸게. 20 괄호라고 쓸게. 는 그치.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분배 법칙 하지 말고 양변을 어떻게 해주면 더 간단해지겠어? 0을 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하려면은 양변을 얼마로 나누면? 20으로 나눌 수 있잖아. 응? 그럼 얘는 그냥 20은 사라지면 되는 거고, 그치? 응? 여기 앞에 있던 100은 얼마 되면 돼? 5로 바뀌면 되잖아, 그치? 자, 요렇게 놓고서 계산할게요. 그러면 200 더하기 x는 100 플러스 5x가 되는 거니까 x 넘어가면 4x가 100이 돼가지고 x는 얼마다? 25다. 25g이 답이 되겠네요. 25g.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문제 979번. 도현이요. 저 말하지 않았어요. 979번은 시원이가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시원아? 뭘 x로 잡을 건데? 그래요. 처음 소금물의 농도. 요거를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처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 상황은 자, 농도가 x%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 몇 g이었어? 300g이었지. 그러면 그 안에 소금이 얼만큼 있는지도 쓸 수 있죠. 그쵸?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을까? 3x 맞죠? 3x g의 소금이 있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이게 처음 상황이에요. 근데 그 처음 상황에서 이제 추가를 해줬잖아. 추가 얼만큼 추가했냐면 물 60g 그리고 소금 40g을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맞지? 오케이. 그래서 처음 상황 말고 이제 나중 상황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나중의 상황을 보면 그때 농도가 얼마고 그때 소금물이 얼만큼이고 그때 소금이 얼마인지 써볼 건데 자 문제에서 원하는 나중 상황은 뭐냐면 농도가 처음 소금물의 몇 배가 되었다? 2배가 되었다 그랬으니까 시완이가 처음 농도를 x%로 잡았잖아. 그럼 나중 농도는 뭐예요? 당연히 2x 2배가 됐으니까 2x 지원이 오늘 필기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맞았어? 자 2x고요. 그 다음에 소금 물의 양은 얼마로 변했을까? 그렇죠. 처음 양에다가 물하고 소금을 합쳐서 총 100g 추가한 거니까 그치? 전체 소금물의 양은 400g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소금의 양은 뭐가 됐을까? 그죠? 원래 있던 소금이 3xg이었고 추가된 소금이 40g이니까 3x 더하기 40g 요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농도는도 괜찮고 소금은도 괜찮고 이 상황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을 하나 쓴다면 시완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소금은으로 시작하는 게 편하겠네. 불러주세요. 일단 소금을 써야지. 소금의 양이 뭐야 지금 여기서의 소금의 양? 3x 그치. 그 소금의 양은 자 소금을 이제 구하는 식을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 100분의 농도 2x 곱하기 소금물의 양 4배. 훨씬 나온 거잖아. 그치?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소금물 문제를 풀 때 잘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으면은 농도와 소금물과 소금의 양을 쭉 나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나열을 해보면 거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이 보일 거예요. 그럼 뭐 계산하는 건 쉽지. 이렇게 약분되면은 요거 바로 4가 되는 거니까 이쪽 8x가 되잖아. 8x. 그럼 3x 넘어가면은 40은 5x가 되는 거니까 x는 몇이다? 8이다. 8%. 이렇게. 그치? 해보면 생각보다 쉬워.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소금 시계로 풀었어요. 소금물? 자, 138페이지에 981번. 지원이. 답은 A를 했으니까 2번 땡. 지금 준이. 4번. 그쵸? 4번. 어떻게 4번 잘 맞춘다? 식 세웠어? 찍은 거 아니에요? 식을 안 세우고 어떻게 이게 답이 나오냐? 자, 그 다음에 지우 982번 답은 3번 맞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시완이 983번 답은 풀었어? 주원이 풀었니? 푼 사람? 짜영 83번이요. 예. 카톡 확인. 3번? 자, 이거는 조금 이따 풀어줄게요. 984번에는 5번이었고 985번 시완이 저 시계 종료를 전멸이라고? 985번 푼 사람? 시계 문제 빡세요. 치킨은 5%서? 3번. 어허. 그럼 그냥 바로 풀이를 해봅시다. 자, 우선 981번 우리 주은이가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주은아? 야, 나는 생각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거야. 우리 지금 상황이 X%짜리 설탕물 250g에다가 더하기 7%짜리 설탕물 500g에다가 이렇게 섞었잖아. 그러면 섞었으면은 문제에서 6%짜리 설탕물이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6%짜리 설탕물이 몇 그램 만들어졌겠니? 그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식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무엇의 양? 설탕의 양 플러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설탕의 양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설탕의 양과 같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쵸? 자,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을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플러스. 자, 여기 들어있는 설탕의 양. 그렇지. 그 다음에 는 하고 여기 들어있는 설탕의 양. 그치. 자, 여러분 요런 식을 보면 이 식은 몇 덩어리로 딱 보여야 돼요? 세 덩어리로 딱 보여야 되고 그 세 덩어리에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숫자들은 약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여기 100도 지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지울 수 있냐면 여기 250, 여기 500, 여기 750이잖아. 이거 다 얼마로 약분해버리면 돼? 250으로 다 지워버려. 250으로. 그럼 이거 250 되고 251 되고 얘는 2 되고 얘는 3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식이 엄청 간단해지죠. x 플러스 7이 14는 6, 3, 18이니까 x는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82번으로 가서 지원이 라고 하더니 나고 한 지원이. 자, 982번은 8%짜리 설탕물과 14%짜리 설탕물을 섞었더니 10%의 설탕물 300이 되었다. 이때 8%의 설탕물의 양은 얼마겠느냐? 이거는 뭐 그냥 문제만 봐도 3번이 답입니다. 3번. 왜요? 자, 일단 정석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8%짜리 설탕물의 양을 궁금해 했으니까 요걸 xg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8%짜리 설탕물 xg이랑 그 다음에 14%짜리 설탕물이 도연아 몇 g이라고 해야 되겠니? 300 빼기 xg 300 빼기 xg 요렇게 두 가지를 섞었더니 뭐가 만들어졌다? 10%짜리 설탕물 몇 그램? 300g이 만들어졌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치? 위에 문제랑 마찬가지로 요거의 설탕 플러스 요거의 설탕은 요거의 설탕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자 요거의 설탕 뭐야? 지원이 요거의 설탕 100분의 8 플러스 자 요거의 설탕 100분의 14 괄호 300 빼기 는 자 요거의 설탕 100분의 10 곱하기 300. 그치 요렇게 되지. 그러면 또 공평하게 요거 100 날려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8하고 14하고 10도 2로 한번 약분할 수 있죠. 그죠? 2로 그럼 요거 4 되고 요거 7 되고 요거 5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4x 플러스 2100 마이너스 7x는 1500인가? 그죠? 그러면은 1500이 왼쪽으로 넘어오면 여기 6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 3x가 될 테니까 x는 200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정석인데 이런 방법 전에 얘기해 준 적 없었나? 이렇게 두 종류의 설탕물을 섞을 때 있잖아. 두 종류의 설탕물을 섞을 때 이런 생각. 이렇게 여기가 8% 여기가 14%. 내가 만약에 8%짜리 설탕물이랑 14% 설탕물을 똑같은 양을 섞으면 농도가 얼마가 되겠니? 응. 상식적으로 같은 양을 반반 딱 섞으면 걔네 두 농도의 딱 가운데 농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11%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11%는 얘네들을 똑같이 반반 섞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양이에요. 농도예요. 그지? 그럼 내가 정확히 반반 섞지 않고 8%짜리를 많이 섞으면 많이 섞을수록 누구의 농도에 가까워지겠니? 8%짜리를 많이 섞으면은 8%짜리 소금물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14%짜리를 많이 섞으면 14% 쪽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자, 지금 문제에서 만들어낸 소금물이 몇 %짜리가 만들어졌다 그랬어? 결과적으로? 10%짜리가 만들어졌다 그랬지. 10%면은 11%보다 왼쪽에 있는 거잖아. 여기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뭐를 더 많이 섞었구나? 8%짜리를 더 많이 섞은 거예요. 14%를 좀 적게 섞고. 근데 그 많다 적다의 비율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 뭘 이용하면? 요거와 요거의 비율을 이용하면. 여기는 8부터 10까지니까 요거는 얼마 차이 나요? 2 차이 나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얼마 차이 나요? 4 차이 나죠. 자, 간단히 하면은 1대 2죠. 그죠? 그러면 그 1이랑 2라는 숫자를 그대로 뒤집어. 8%짜리가 2만큼, 14%짜리가 1만큼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아질수록 가까워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농도에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어떤 농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농도까지의 거리를 싹 뒤집으면 그 소금물을 얼마씩 섞었는지를 우리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암산으로 풀려요. 만약에 5%짜리 소금물이랑
10%짜리 소금물을 섞어가지고 내가 7%짜리 소금물을 500g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제 있죠. 그럼 얼마 섞었는지 바로 보인다고. 7%면은 여기가 7이니까 비율이 2대 3이잖아, 그치? 그럼 2대 3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뒤집으라고. 뒤집어. 그럼 몇 대 몇만큼 섞은 거야? 3대 2 비율로 섞은 거예요. 3대 2 비율로. 그러면 5%짜리를 300g, 10%짜리를 200g 섞었다. 그럼 끝나는 거야. 그치?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려갔어. 986번에 986이요? 예. 11분에 360. 아니, 11분에까진 맞았어. 자, 일단 983번 풀고 그 다음에 시계 문제로 갈게요. 자, 6%짜리 소금물 100g과 10%짜리 소금물 300g을 섞은 후 이것도 몇 g짜리 소금물이 만들어졌을지 예측할 수 있네. 봐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고 중간에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7, 8, 9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우리 6%짜리 소금물을 100g이고 10%짜리 소금물을 300g 섞었죠. 그럼 6%짜리와 10%짜리의 비율이 몇 대 몇인 거야? 요거와 요거의 비율이 1대 3의 비율로 섞었지. 그럼 그 1대 3의 비율 이렇게 뒤집으면은 거리는 3배, 1배가 되는 거니까 3대 1 비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이거 방금 위에서 얘기했잖아. 982번에서. 이 10%의 양이 가까워질수록 이 10%짜리 소금물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에 가까운 농도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9%짜리 소금물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죠? 얘네 둘을 섞었을 때 그래서 얘네 둘을 섞었을 때 상황을 써보면 이때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9%짜리 소금물이 몇 그램 만들어졌겠니? 500g. 왜 500g? 400g 만들어졌겠지. 자, 주은아, 이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36g이지, 그치? 자, 이만큼의 소금이 있었는데, 근데 이 소금은 물을 아무리 증발시켜도 저 36g의 소금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그쵸? 그러면 나는 물을 Xg 증발시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증발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Xg 증발된 후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냐면 농도는 얼마가 됐대? 12%가 됐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이 얼마로 변했을까요? 400배 있어. 그치? 아까 전에 소금물이 400이었는데 X만큼 날아갔기 때문에 소금물의 양은 400 빼기 X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은 여전히 얼마일까? 안 변했으니까 여전히 36g이 그대로 남아있겠지. 요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그럼 지우야, 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잖아. 뭐 농도는으로 세워도 되고 소금은으로 세워도 되고. 뭘로 세울까요? 농도로 세울까? 그럼 농도가 얼마지 지금? 12는 그죠? 소금물분의 소금. 맞아요.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서 출발해야 되지, 지우야? 맞아요. 400 빼기 x를 양변에 곱해. 그러면 12 괄호 400 빼기 x가 되고요. 우변은 36하고 100하고 곱해졌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냥 3600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당연히 분배 법칙 하지 말고 12로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나눠주는 게 좋다. 그럼 나누면 뭐 바로 보여. 12로 나눠보면 요거 300이잖아, 300. 그럼 400 빼기 x가 300. x는 몇? 100. 2번. 그치? 자, 그 다음에 시계 문제 2개. 985번. 네. 맞대요. 아, 근데 시계 문제를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는 빡세죠. 빡센데
해봐요. 몇 번 해봤잖아, 그지? 몇 번이요? 몇 번 해보지 않았어? 저희 그 예전에 시험 볼 때 딱 한 번 하고 선생님이 생각했는데 이해 안 되고 저번에 아니 나중에 시계 문제만 6개 치워가지고 학생 참석 같이. 그러면 저희 그거 일주일도 풀어요. 시계 문제 별거 아닙니다. 왜냐면 시계 문제에서 장점이 뭐야? 장점. 양점이요? 시침과 분침은 얼만큼 움직이는지가 딱 고정돼 있잖아. 시계 문제는 일종의 달리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침과 분침이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시침 분침의 속도가 정해져 있는 달리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우리가 식만 잘 세워주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 시침과 분침이라는 친구의 달리기를 하는 그 두 선수의 속도를 모르면 이제 못 풀지. 그치? 그래서 맨날 시계 문제 나오면 항상 1분당 몇 도 각도씩 움직이는지를 써놓고 시작하잖아. 1분마다 시침은 몇 도를 움직인다 그랬죠? 시침이 천천히 움직이는 친구야. 분침이 빨리 움직이는 친구고, 그지? 시침은 1분에 0.5도밖에 못 움직이고요. 분침은요? 6도 각도를 움직입니다. 그쵸? 자, 이런 거 알고 있죠?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시침은 1분에 0.5도, 분침은 1분에 6도를 움직인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니까 분침과 시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계라고 했네요. 앨리스가 낮 12시에 운동을 시작하여 이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처음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룰 때, 그러면 시계를 그려. 자, 여기가 뭐 3, 여기가 뭐 9, 여기가 6, 여기가 12. 자, 그런데 낮 12시라고 했으니까 낮 12시면은 어때요? 시침과 분침이 모두 다 어디 있어? 저기 맨 딱 이렇게 12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죠? 분침도 이렇게, 시침도 이렇게. 자, 이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시침 분침이 같이 이제 이쪽으로 돌지만, 이건 지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니까 시침과 분침이 반대 방향으로 간대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몇 분 지났을 때 요 분침은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쭈쭈쭈쭈쭈 가서 분침은 한 여기쯤 왔어. 뭐 여기쯤 왔어. 여기쯤 이렇게 왔고, 그동안 분침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분침을 움직였어. 근데 시침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얘는 여기서 일로 움직인 거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시침은 이쪽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시침과 분침이 어떤 상태가 됐다? 일직선을 이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반대로 움직인 거니까 시침이 움직인 각도하고 분침이 움직인 각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굵은 걸로 표현된 요 빨간 각과, 자, 요 빨간 각과 요 파란 각 있잖아.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180이 된다는 얘기야? 둘이 이렇게 똑같이 있었는데 한 놈은 이쪽으로 벌어지고 한 놈은 이쪽으로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서 180이 된 거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움직인 각도와 얘가 움직인 각도를 어떻게 하면? 더하면 180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계 문제는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일직선을 이룬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얘가 움직인 각도에서 얘가 움직인 각도를 뺀 게 180이다가 일반적인 시계 문제야. 근데 지금은 이상한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 움직인 각도와 얘 움직인 각도를 합친 게 180이다가 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간단해. 12시니까 12시 x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12시 x분, 그러면은 요 파란색 굵은 걸로 표현된 요 각도는 x분 간 분침이 움직인 각도니까 요 파란 거는 지우야 뭐라 그래야 돼? 분침이 1분에 6도를 움직이는데 x분 동안 움직였으니까 6x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6x도. 그 다음에 요거 빨간 거 굵은 걸로 표현된 거 요거는 시침이 1분당 0.5인데 x분 동안이니까 0.5x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맞죠? 그러면 0.5x와 6x를 어떻게 한? 얼마씩 하세요? 식이 뭐야? 6x 더하기 0.5x는 180.
맞아. 6x랑 0.5x를 더했을 때 그게 180이다가 식이 되는 거지. 갔다 오세요. 그러면은 이거가 2배 하면 12x 플러스 x는 360이 되는 거니까 보이죠? 13x가 360이 돼가지고 13분의 360 답은 2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8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86번이 이제 일반적인 시계 문제예요. 그래서 7시 40분에서 8시 사이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가 되는 시각을 구하시오. 야, 이게 시계 문제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시계를 다 그려줬네. 자, 이 시계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정보가 있죠? 지금 이 시계의 시각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 시계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누가 더 앞서 있어요? 분침이 앞서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분침의 각도가 시침의 각도보다 몇 도만큼 앞서는? 30도만큼 앞서는 순간을 구해라 이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7시 몇 분이잖아. 7시 몇 분이니까 우리는 항상 정각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7시 정각부터 시작해가지고 x분이 흘렀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7시 정각을 생각해보면 7시 정각은 자, 분침이 여기 있었을 거고 시침은 여기 있었겠죠. 요렇게 7시 정각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7시 x분이 됐을 때 7시 x분이 됐을 때 그때 시침과 분침의 위치, 시침과 분침의 각도를 한번 써볼게요. 자, 주은아, 시침은 7시 정각에는 시침이 어디에 있었어? 숫자 몇을 가리키고 있어요? 7을 가리키고 있죠? 이것은 자 12시를 0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숫자 7을 가리키고 있는 이 순간은 몇 도 각도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0도인데 여기서 찌르르르르 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치? 이게 각도로 따지면 몇 도예요, 이게? 지원아, 큰 거 한 칸이 몇 도지, 시계에서? 30도지? 그치? 그러면은 이만큼의 각도는 몇 도일까? 210도. 맞니, 지원아? 큰 거 한 칸이 30도씩이니까 7칸만큼 가서 7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이미 시침은 시작할 때부터 210도만큼 와 있는 상태였어. 근데 그 상태에서 1분당 몇 도씩 가니까? 시침 1분당 0.5도씩 가니까, 그치? 210에다가 0.5x를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고, 분침은 어때요? 분침은 순수하게 얼마에서 출발해서? 0도에서 출발했죠? 0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신 얘는 1분마다 몇 도씩 가? 분침은 1분마다 6도씩 움직이니까 7시 x분이 되면 시완아 분침은 몇 도에 와 있을까? 6x에 와 있는 거예요. 6x.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여러분들이 표현할 줄 알면 7시와 8시 사이에서 뭘 물어보든지 다 식을 세울 수 있어. 어? 이게 7시 정각에 지금 파란 거랑 빨간 게 7시 정각의 상황을 그린 거야, 도연아. 우리는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여기가 0도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빨간 바늘은 애초에 출발을 여기서 했잖아. 이미 각도로 따지면 몇 도만큼 앞서서 출발한 거야? 이게 큰 거 한 칸이 몇 도야, 시계에서? 이거 한 칸이 30도잖아. 근데 몇 칸이야, 지금? 그러니까 몇 도를 앞서서 시작하는 거야?
210도를 앞서서 간 거예요. 앞서서 시작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이 문제 말고 봐봐. 이 문제 말고 자, 7시와 8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을 구하세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일치하는 시각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6x하고 210 더하기 0.5x하고 어떻다고 해버리면 돼? 같다고 해버리면 그게 일치하는 시각 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시침과 분침이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이 되는 순간을 구하세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이 됐다는 얘기는 지우야, 각도의 차가 몇 도가 됐다는 얘기야? 180도가 됐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7시와 8시 사이잖아. 그지? 그럼 지우야 생각해봐. 7시와 8시 사이에서 이게 180도가 된다면 누가 앞서 있을 수밖에 없을까? 그림을 잘 봐봐. 이미 시침은 180도를 넘어서 출발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침이 얘를 따라잡더라도 따라잡아가지고 분침이 180도를 앞설 수가 없어. 그럼 8시가 넘어가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7시와 8시 사이에서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이 되는 순간은 분침이 뒤에 있고 시침이 앞에 있는 순간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분침이 뒤에 있고 시침이 앞에 있어? 그럼 분침의 각도에다가 180을 어떻게 해야? 시침과 똑같아지게 만들려면 분침의 각도에다가 180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달리기를 하는데 분침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시침은 이미 이만큼 와 있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얘랑 180도만큼 차이 나는 순간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가 여기로 조금만 오면 이게 180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180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의 분침의 각도에다가 180을 어떻게 해야지 시침의 각도랑 같아지겠냐고. 그러니까 서로 180이 되는 순간이 이런 순간인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분침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시침이 있는, 이게 지금 서로 180이 되는 순간이에요. 응? 근데 출발은 여기야. 0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내가 그린 그림은 파란 바늘과 빨간 바늘 중에 누가 더 앞서 있는 거야? 빨강이 앞서 있지. 그러면 이 상황에 등식을 세운다면, 이 상황을 나타내는 등식을 세운다면 파랑의 각도 플러스 180 하면 그게 뭐랑 같은 거야? 빨강의 각도랑 같아지는 거야. 그치? 그게 180도 차이 나는 순간에 우리가 식을 세우는 요령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 전에 자, 분침이 6x였고 시침이 이거였잖아. 그러면 이 순간을 구하려고 그런다면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그렇지. 6x, 분침의 각도 6x에다가 180을 더하면 그럼 뭐가 된다? 210 플러스 0.5x가 된다가 바로 요 순간을 구하는 식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그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이제 식 나온다.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상황이 지금 원래 그림에 있는 이 상황이지. 그럼 이 상황은 누가 앞서 있어? 누가 앞서 있다? 이게 분침이잖아. 이게 분침이고 이게 시침이잖아. 누가 앞서 있는 거야? 누가 앞서 있어, 지원아? 분침이 앞서 있지. 분침이. 그치? 분침이 몇 도 앞서 있다? 30도 앞서 있다. 그쵸? 그러면 시원아, 이번에는 자, 지금 이제 요거 이제 지울게요. 자, 요 상황에 대한 식을 세우려 그러면, 자, 요 상황의 식을 세우려 그러면 이번에는 시침의 위치에다가 30을 어떻게 하면? 더하면 분침의 위치랑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게 식인 거지, 그치? 맞죠?
그러면 시침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뭔데? 200 그치. 210 더하기 0.5x 이게 시침의 각도였지. 그치? 거기다 몇 도를 더 더하면? 30도를 더 더하면 그게 분침의 위치인 얼마? 6x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한 번만 원리를 이해하면 시계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다 똑같아요. 일치하든지 뭐 반대로 180이 되든지 아니면 얘처럼 특정한 몇 도만큼 차이가 나든지 다 식 세우는 방식은 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이게 5.5x가 되고요. 여기는 240이 되는데 곱하기 2 할게요. 곱하기 2 하면은 자 요렇게 되죠. 요렇게 11x가 480과 같다가 되는 거니까 양변을 11로 나누면 어떻게 돼? 11분의 480. 그래서 답을 쓸 때는 그냥 11분의 480 이렇게만 쓰지 말고 정확한 시각을 쓰는 겁니다. 시각. 그죠? 그래서 7시 11분의 480분 요렇게 써주셔야지 답이다. 정확한 자연수 단위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문제는. 왜냐면 일직선이 되는 그 순간이 딱 떨어지는 몇 분이 아니야. 나오는 대로 써야죠 답을. 자, 다음에 139쪽 139쪽으로 가서 이거 987번은 그때 3번이었고 여기는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나? 988번 답은 뭘까 얘들아? 250천. 250 1000입니다. 그죠? 250 1000. 그 다음에 989번의 1번은 6 더하기 5엔? 더하기 5에 응? 5엔 더하기 5엔 나왔는데. 5n 더하기 1입니다. 5n 더하기 1. 아, 그랬을 그 다음에 2번 답은 뭘까? 13? 13입니다. 13. 그 다음 990번은 잠깐만요. 990번은 4번. 991번은 14, 15, 21, 22. 그렇죠. 14, 15, 21, 22일입니다. 자, 988번 틀린 사람. 없어요. 지금 틀렸어? 988번. 답이 250, 1000. 틀렸어? 자, 988번. 도전이요. 지원이 자, 지원이가 한번 해보자. 나이스. 어떻게 해야 돼, 지원아? 어떻게 해요? 4x 3초 빼기 8x 8을 계속 빼는 거하고, 4를 계속 더하는 거하고, 아, 근데 동일한 횟수만큼 반복했다 그랬네, 그지? 위와 같은 계산을 동일한 횟수만큼 반복했더니 그 결과가 같아졌다. 그럼 얘네가 이러한 행동을 x번 했다라고 한다면, 이 동일한 횟수, 이거를 x번이라고 한다면, 영우는 결국 더하기 4를 x번 한 거지. 그러니까 영우의 결과는 뭐고? 4x 그치, 영우의 결과는 4x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승우는 3000에서 시작해가지고 빼기 8을 x번 한 거지. 그럼 몇을 뺀 거야 결국? 8x를 뺀 거죠. 8x를 3000에서. 그러면 3000 빼기 8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걔네들의 결과가 같아졌다 그랬으니까 이 둘을 그냥 갖다라 놓으면 되죠. 그쵸? 이 둘이 갖다라고 놔버리면은 3000 마이너스 8x가 4x랑 같은 거니까 3000은 12x가 되는 거고 12로 나누니까 x가 250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행동, 계산기를 이렇게 누르는 행동을 250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250번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얼마가 되고 1000이 되고 이것도 얼마가 되고 1000이 되고 그치? 둘 다 1000으로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횟수는 250번 그 다음에 결과는 100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9번 틀린 사람 아까 틀린 사람 있었죠? 1번 주원이 맞았니?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주원아? (1번을) 어떻게 써야 돼? 보면 음. 두 개를 놨을 때 하나씩 겹치면 그러면 그한 뒤에 건 일단 생각 안 하고 앞에 거만 보면 5n이잖아요. 5n
요렇게 5개. 그러면은 음.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거에는 하나가 제대로 붙어 있으니까 음. 5N만 하면 저거 마지막 거 하나 생각 안 하는 거니까 1을 플러스해서 플러스 1.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우선은 이런 정육각형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성량계비가 몇 개 늘어나는지 보는 게 제일 포인트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이 상황에서 내가 정육각형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는 성량계비 몇 개를 더 붙여야 돼? 5개를 더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성량계비 5개가 추가된다 그러면 무조건 5N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5N. 그지?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만드는데 성량계비가 총 6개잖아.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이 식을 찾았으면 항상 확인을 해보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에 상황에 맞는지. 주은아, 이 그림은 정육각형이 몇 개죠? 이 그림에 지금 현재 정육각형이 몇 개 있죠? 여기만 보면 정육각형 3개 있죠? 정육각형 3개. 정육각형 3개 있고 거기에 성량계비가 총 몇 개 들어갔죠? 1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6개 들어갔네요. 그쵸? 정육각형을 3개 만드는데 성량계비가 16개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 n자리에다가 3 집어넣어보면 얼마 돼요? 16 되니까 아 내가 구한 식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66개의 성량계비를 사용했다 그랬으면 5n 플러스 1이 66이 된 거잖아. 그래서 5n 플러스 1이 66이다 라고 놓고서 n을 구하면 그때 정육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치? 요거 계산했더니 몇 개 나온다? 13개가 나온다.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990번 요거는 지원이 라고 말한 저거 합시다. 그림과 같이 Z라는 알파벳에다가 직선을 그으면 요 알파벳이 4조각으로, 그 다음에 2개 직선을 그으면 7조각으로, 3개 그으면 10조각으로. 그럼 여러분 요걸 읽으면서 눈치채야 되는 게 뭘까? 3개씩 늘어나는 그치. 4조각, 7조각, 10조각, 3개씩 늘어나지. 더하기 3. 자, 3개씩 늘어나 그러면 3n이 중요한 거야, 3n. 아까 전에 이 위에 이거 성량계비 문제는 정육각형 하나 늘릴 때마다 성량계비가 5개씩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5n으로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직선을 하나 늘릴 때마다 3개씩 조각이 늘어나니까 3n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직선 한 개만 그었을 때 4조각으로 나왔잖아. 그치? 4조각. 그러니까 3n이라고 하면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3 될 거 아니야. 플러스 1. 우리는 3이 아니라 4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관계식이 나오는 거예요. n은 내가 그은 직선의 개수, 3n 플러스 1은 그때 잘라지는 조각의 수. 그치? 그러면 61조각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는 6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은 3n이 60, 그럼 n은 24번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마지막 문제도 쉽죠? 마지막 문제에서는 영어에서 7 하나는 7 차이고 하나는 8 차이예요. 내가 여기다가 어디다가 사각형 박스를 그리든 그 박스 안에 들어가는 내 숫자의 관계가 딱 정해져요. 7 차이. 내가 이런 식으로 박스를 딱 그리잖아요. 이렇게 박스를 딱 그리면 그 박스 안에 들어가는 내 숫자는요. 자, 요 놈을 x라고 하면 이 옆에는 무조건 플러스 1. x 플러스 1이야. 그치? 바로 다음 날이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숫자는 x 무조건 플러스 7. 뭐야? 다음 주잖아. 다음 주. 같은 요일이니까 7일 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8. 요거의 다음 날이니까 x 플러스 8 요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치? 이거 어디다 박스를 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되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 4개를 더해서 72가 된다. 이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지원이 이해되니? 이렇게 4개를 더해보면 x가 4개 있으니까 4x가 되는 거고 1, 7, 8 더하면 16이 되겠지. 이게 72가 되는 거니까 4x가 56, x는 14가 되겠죠. 네. 그죠? 그럼 x가 14라고 하는 거는 요 위치에 14일이 와야 되는 거야. 요 위치에. 네. 그럼 내가 박스를 또로로로로 옮겨가지고 여기다 딱 쳐주면 어때?
14, 15, 21, 22 요렇게 4개가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치? 이것도 식을 세워서 푸는 거예요. 그냥 막 해보는 거 아니고. 그래서 14, 15, 21, 22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40. 드디어 1차 방정식 활용이 끝났군요. 설마 시험이에요? 나는 그래. 설마 학습지를 주신 이거 시험을 써요? 베이직 센으로 가봅시다. 글쎄는 거의 다안 푸는데. 쌤 처음 글쎄는 물어보고 왔습니다.